안녕하세요. 지식생활 구독자 여러분, 속 편한 하루, 활기찬 인생, 누구나 꿈꾸시죠? 오늘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성민 원장입니다. 혹시 여러분, 길을 걷다 흔히 마주치는 이 소박한 채소, 양배추의 숨겨진 힘을 알고 계신가요? 값싼 식재료, 흔한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오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으실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 양배추 하나에 여러분의 고질적인 위장병을 잠재우고 심지어 암세포까지 억제하는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마치 우리 할머니가 속 안 좋을 땐 양배추 끓여 먹어라 하시던 그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셈이죠. 고대 로마 시대의 의사들은 이미 양배추를 귀한 약재로 사용했고, 긴 항해를 떠나는 선원들의 계열병을 막는 생명의 채소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채소를 넘어 오랜 시간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놀라운 식재료, 바로 양배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양배추가 왜 천연 위장약이라 불리는지 그 핵심 성분부터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위염, 위궤양, 심지어 위암까지 양배추가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생으로 먹어야 좋을지, 익혀 먹어야 더 효과적인지, 양배추의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최고의 섭취 방법까지,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음식 궁합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쓰림에 밤잠 설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위 건강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지식생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양배추의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이제부터 양배추가 왜 천연 위장약으로 불리는지 그 과학적인 비밀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소박한 채소 속에 숨겨진 3가지 핵심 성분을 자세히 알아보면 양배추가 여러분의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양배추를 위장약의 왕으로 만든 1등 공신, 바로 비타민 U입니다. 정식 명칭은 MMSC, 항계양성 비타민이라는 별명을 가졌죠. 이건 마치 상처 난 위벽에 보호막을 싹 코팅해주는 천연 방패와 같습니다. 위산의 공격을 막아주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을 촉진합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걸쳐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가네트 체니 박사 연구팀은 소화성 궤양 환자들에게 신선한 양배추즙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12지장 궤양 환자들의 평균 치유 기간이 단 10.4일로 일반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평균 37일보다 훨씬 빨랐다고 합니다. 위궤양 환자들도 평균 7.3일 만에 치유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양배추에 함유된 미지의 항소화성 궤양 인자가 인간의 소화성 궤양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최초로 입증했고, 이 물질이 바로 비타민 U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비타민 U는 단순히 위산을 중화시키는 제산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산제가 이미 분비된 위산을 화학적으로 중화시켜 일시적인 증상 완화를 목표로 하는 반면, 비타민 U는 보다 근본적인 세포 보호 및 조직 재생 기전을 통해 위 점막을 보호합니다. 첫째, 비타민 U는 위 점막에서 분비되는 보호 물질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는 위벽 세포를 자극하여 위산을 비롯한 공격, 인자로부터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을 포함합니다. 또한 위 점막의 프로스타글란딘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여 위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비타민 U는 손상된 세포의 재생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도 합니다. 2010년 학술지 파마콜로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U는 피부 상처 치유 과정에서 진피섬유화 세포의 성장과 이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궤양과 피부 상처가 조직 손상이라는 유사한 병리학적 특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타민 U가 위 점막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직접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조직 복구 및 보호 기전은 비타민 U가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질환에서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 근본적인 점막 손상 개선에 기여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즉, 양배추는 일시적으로 위산의 pH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위장 조직 자체의 방어력과 치유력을 높이는 능동적이고 회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비타민 U 성분이 양배추의 푸릇한 잎보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딱딱한 심지 부분에 무려 2배나 더 풍부하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양배추 드실 때 심지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 드셔야겠죠? 두 번째로 주목할 성분은 바로 설포라판입니다.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의 항암 및 해독 기능의 핵심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황함유 화합물이 있습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자체는 생리 활성이 없지만 양배추를 씹거나 자르는 등 물리적인 손상을 가하면 세포 내에 격리되어 있던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가 방출됩니다. 이 효소는 글루코시놀레이트를 가수분해하여 설포라판, 인돌-3-카비놀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유도체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양배추의 항암 및 해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효소적 전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은 다각적인 기전을 통해 강력한 항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들 화합물은 간에서 2단계 해독 효소의 생성을 강력하게 유도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 약물, 발암물질 등을 처리하는 주된 장기인데 2단계 해독 과정은 이러한 유해 물질의 다른 분자를 결합시켜 수용성으로 만들어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 쉽게 배출되도록 만듭니다. 양배추 섭취는 이 과정을 촉진하여 간의 해독 부담을 줄여주고 전신적인 해독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을 돕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 가능성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설포라판은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억제하는 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보입니다. 마치 헬리코박터균을 저격하는 명사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항생제 내성 균주를 포함한 다양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에 대해 강력한 정균 및 살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설포라판의 작용은 위 점막 표면에 있는 균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잘 침투하지 못하는 위 상피세포 내에 숨어있는 균까지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의가 큽니다. 또한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 점막에 만성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설포라판은 항산화 효소를 유도하여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결론적으로 설포라판은 주요 발암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직접 억제하는 동시에 인체의 방어 시스템인 해독 및 항산화 효소를 활성화하는 이중작용을 통해 위암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성분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K1, 즉 필로키논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위장 건강 이야기 하는데 갑자기 웬 뼈 건강?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비타민 K는 우리 몸에서 칼슘이 뼈에 착 하고 달라붙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뼈에 칼슘을 단단하게 접착시키는 강력한 본드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비타민 K의 뼈 건강 기여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은 뼈를 만드는 족골 세포에 의해 합성되며 뼈의 기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러나 오스테오칼신이 제 기능을 하려면
카르복실화라는 화학적 변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 K는 감마-글루타밀 카르복실라제라는 효소의 필수적인 보조인자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의 도움으로 카르복실화된 오스테오칼신은 비로소 칼슘 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혈액 속의 칼슘을 뼈 기질로 끌어와 수산화 인해석 결정의 성장과 성숙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오스테오칼신이 충분히 카르복실화되지 못하고 미완성 상태인 저카르복실화 오스테오칼신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 상태의 오스테오칼신은 칼슘과 결합하지 못해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혈중 UCOC 수치가 높은 것은 비타민 K 부족 상태를 나타내는 민감한 지표이며 이는 낮은 골밀도 및 골절 위험 증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특히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비타민 K 섭취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K는 뼈의 구성 성분인 칼슘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칼슘을 뼈에 결합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조절자입니다. 따라서 칼슘 섭취가 충분하더라도 비타민 K가 부족하면 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 꾸준히 드시면 튼튼한 위장과 함께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위장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핵심 해독 기관인 간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효능 역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유도체인 설포라판 등은 간의 2단계 해독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 약물, 발암물질 등을 처리하는 주된 장기인데 2단계 해독 과정은 이러한 유해 물질의 다른 분자를 결합시켜 수용성으로 만들어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 쉽게 배출되도록 만듭니다. 양배추 섭취는 이 과정을 촉진하여 간의 해독 부담을 줄여주고 전신적인 해독 능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최근 연구들은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화과 채소는 지방의 흡수를 줄이고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양배추가 간의 해독 기능 지원을 넘어 대사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양배추가 가진 놀라운 효능들을 우리 몸에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배추의 영양 성분은 조리법에 따라 변화하고 다른 식품과의 조합에 따라서도 효능이 증폭되거나 반대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으로 익혀서 그것이 문제로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죠. 양배추를 생으로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어떤 건강상의 이점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 최적의 섭취 형태가 달라진다입니다. 즉, 여러분의 건강 목표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소의 함량을 최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위궤양이나 급성 위염처럼 비타민 U의 치료적 효과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생양 배추를 즙을 내거나 아주 가늘게 채 썰어 샐러드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940년대에 가네트 체니 박사의 연구에서도 신선한 양배추 즙을 통해 위궤양 치료 효과를 확인했듯이 비타민 U의 위 점막 보호 및 재생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생양 배추는 다량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가스나 복부, 팽만과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리된 양배추는 생양 배추와는 또 다른 장점들을 가집니다. 물론 물에 삶는 방식은 비타민 C나 비타민 U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찌는 방식의 조리는 소화를 용이하게 만들고
특정 화합물의 생체 이용률을 역설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속에 설포라판 생성을 방해하는 특정 단백질이 있는데 찌는 과정에서 이 단백질이 비활성화되어 오히려 유익한 설포라판의 생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을 상당 부분 감소시켜 안전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이 예민하시거나 갑상선 질환이 걱정되는 분들, 혹은 양배추의 항암 및 해독 효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익혀서 드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짧고 굵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5분 이내로 찌거나 살짝 볶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는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효 양배추는 영양 프로필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섭취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발효 양배추 식품으로는 서양의 사워크라우트나 우리나라의 김치가 있죠. 첫째, 발효 과정에서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가 대량으로 생성되어 장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이러한 유산균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 강화에도 기여합니다. 둘째, 발효균은 생양배추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 K2, 즉 메나키논을 합성합니다. 비타민 K2는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1보다 생체 이용률이 높고 특히 뼈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칼슘이 혈관에 침착되는 것을 막아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뼈에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양배추 섭취법은 생것이 좋은가, 익힌 것이 좋은가의 이분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섭취 목적에 따른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급성 위장 질환 완화를 위해서는 비타민 U가 풍부한 생양배추즙을, 전반적인 항암 및 항염 효과를 위해서는 고이트로겐을 줄이고 설포라판 이용률을 높인 찐 양배추를, 장기적인 장 건강과 뼈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K2가 풍부한 발효 양배추를 식단에 포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양배추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우리 몸에 흡수되는 생체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U와 설포라판의 전구체인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수용성이며 열에 민감하므로 물에 넣고 끓이는 방식은 영양소가 물로 용출되어 손실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다음의 방법들이 권장됩니다. 첫째, 찌기입니다. 찌는 방식은 가장 이상적인 조리법으로 평가받습니다. 찜기에 물을 넣고 수증기를 이용해 짧은 시간, 예를 들어 1에서 4분 동안 찌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고 고이트로겐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찌는 방식이 글루코시놀레이트를 최대 97%까지 보존한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굽기나 볶기입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팬에 기름 없이 굽거나 소량의 기름으로 빠르게 볶는 방식은 수용성 비타민의 용출을 막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 양배추 특유의 단맛이 응축되어 풍미가 좋아지고 비린 맛을 줄여주어 양배추를 꺼려하는 분들도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배추즙 또한 편리한 섭취 방법입니다. 많은 양의 양배추를 압축하여 간편하게 다량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의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생양배추를 통째로 먹을 때보다 즙으로 마실 때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위궤양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 과거의 연구에서도 즙 형태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착즙 과정에서 장 건강, 포만감, 혈당 조절에 중요한 식이섬유가 대부분 제거됩니다. 또한 장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농축된 영양성분으로 인해 가스나 복부 팽만 등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떤 농축식품이든 장기간 과량 섭취 시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배추의 영양소는 부위별로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
모든 부위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겉에 짙은 녹색 잎에는 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 형태, 철분, 칼슘이 더 풍부합니다. 반면 안쪽의 하얀 잎에는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의 함량이 더 높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영양의 보고가 있습니다. 바로 단단하고 질겨서 흔히 버려지는 양배추 심지 부분입니다. 이 심지 부분은 사실 위 건강의 핵심 성분인 비타민 U가 가장 풍부하게 농축된 부위입니다. 또한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장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심지를 절대 버리지 말고 얇게 채 썰어 샐러드나 볶음에 활용하거나 믹서에 갈아 주스나 스무디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종들도 맛과 식감뿐만 아니라 영양학적 측면에서도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녹색 양배추는 균형 잡힌 영양소와 비타민 U, 비타민 K의 기본 공급원으로 모든 요리에 범용적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반면 적양배추는 보라색을 띠게 하는 색소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녹색 양배추의 수백 배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시력 보호, 심혈관 건강 개선, 항염증 효과 증진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적양배추는 간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인 셀레늄도 더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적양배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나파배추, 즉 우리에게 친숙한 배추는 비타민 A와 칼륨 함량이 높고 칼로리와 탄수화물 함량이 낮습니다. 부드럽고 단맛이 강하며 김치나 쌈, 국, 전골 등 특히 발효 요리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보이 양배추는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고 잎이 부드럽고 섬세하여 쌈이나 랩 요리, 빠른 볶음이나 찜에 이상적입니다. 이처럼 각 품종의 특성을 이해하고 요리에 활용하면 더욱 풍부한 영양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양배추의 효능은 함께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놀랍게도 증폭되기도 하고 때로는 감소하기도 합니다. 양배추와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조합들과 주의가 필요한 조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와 사과입니다. 주스나 샐러드로 즐겨 찾는 고전적인 조합이죠. 사과의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껍질에 풍부한 퀘르세틴을 포함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C는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시너지를 일으켜 혈액순환 개선, 혈압 강화, 산화 스트레스 방어에 기여합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양배추와 브로콜리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십자화과 듀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채소 모두 설포라판과 비타민 U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함께 섭취 시 항암 및 위장 보호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 조직이 연해 소화가 더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와 유제품, 즉 우유나 요거트입니다. 이는 영양 시너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K와 우유의 칼슘이 만나면 비타민 K가 칼슘의 체내 흡수율과 뼈 침착을 도와 골다공증 예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또한 양배추의 비타민 U가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하면 새로운 단백질 복합체를 형성하여 위산으로 손상된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배추와 건강한 지방, 즉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입니다.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와 비타민 A인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만 소장에서 담즙산에 의해 형성되는 미셀에 녹아들어 체내로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샐러드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곁들이는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양배추의 뼈 건강 및 항산화 효능을 온전히 얻기 위한 필수적인 생화학적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배추와 겨자 또는 후추입니다.
양배추의 핵심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의 생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파괴될 수 있는 미로시나아제 효소를 보충하기 위해 이 효소가 풍부한 홀그레인 머스터드를 드레싱에 추가하면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설포라판으로 전환되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흑후추의 피페린 성분은 다양한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론적으로 양배추 속 유효 성분의 흡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기량작용으로 인해 주의가 필요한 조합도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와 오이 또는 당근입니다. 오이나 당근에는 비타민 C를 산화시키는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아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생양배추를 생오이나 생당근과 함께 조리하면 이 효소의 작용으로 비타민 C가 일부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파괴가 완전한 영양 손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화된 비타민 C는 인체 내에서 다시 활성형 비타민 C로 환원될 수 있어 효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점은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산성 환경에서 활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샐러드 드레싱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약간만 첨가해도 효소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비타민 C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실용적인 해결책입니다. 또한 양배추와 고당도, 과일의 조합도 소화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가 비교적 느린 채소입니다. 반면 포도와 같이 당도가 매우 높고 소화가 빠른 과일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속도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빠른 소화가 필요한 과일의 당분이 느리게 소화되는 양배추와 함께 장에 머무르면서 발효되어 가스와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양배추라도 모든 사람에게 100%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양배추 섭취와 관련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과 안전 문제들을 다뤄 여러분께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명한 섭취를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귀 기울여 주십시오. 소화 민감성 포드맵과 위장 불편감. 양배추를 드시고 나서 가스나 복부 팽만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양배추가 포드맵으로 분류되는 탄수화물, 특히 프룩탄이라는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드맵은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여 장내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발효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발효 과정에서 수소, 메탄 등의 가스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복부 팽만, 가스참, 복통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포드맵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유익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와 같이 장이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포드맵 성분이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진단을 받으셨거나 평소 장이 예민하여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이라면 양배추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양배추나 양배추즙은 포드맵 함량이 더 높을 수 있어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양배추를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소량의 익힌 형태로 시작하여 신체의 반응을 살피며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살짝 찐 양배추를 소량만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점차 양을 늘려나가는 식이죠. 양배추 섭취와 관련하여 가장 널리 알려진 우려 중 하나는 바로 갑상선 기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고이트로겐은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인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만약 여러분이 요오드 결핍 상태인데 고이트로겐 함유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고 심하면 갑상선종,
즉 갑상선 비대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위험은 실제로는 종종 과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 충분히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의 중요성입니다. 고이트로겐은 열에 매우 약한 성분입니다. 양배추를 조리하면 고이트로겐 생성 효소인 미로시나아제가 파괴되어 갑상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라도 양배추를 익혀서 섭취하는 것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섭취량 조절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생양배추나 양배추즙을 매일매일 너무나 다량으로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라도 일반적인 식사에서 반찬으로 섭취하는 정도의 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회, 한 번에 한 컵, 즉 약 150g 정도의 양은 괜찮다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양배추를 찌거나 삶는 시간에 따른 고이트로겐 감소율을 보면 생으로 먹을 때는 고이트로겐 활성이 최대로 유지되지만 4에서 6분간 찌면 약 30에서 66%가 감소하고 30분 정도 삶아서 그 물을 버릴 경우에는 약 90%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물론 삶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타민 U나 비타민 C 같은 다른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은 커지겠죠. 발효 양배추의 경우 발효 과정이 고이트로겐 수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니트릴과 같은 더 해로운 화합물을 감소시켜 순 효과는 중립적이거나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갑상선 질환자 분들이 양배추를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핵심은 생양배추를 과량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익혀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배추가 제공하는 다른 수많은 건강상의 이점들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양배추 섭취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특정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양배추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의 함량이 높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와파린, 즉 쿠마딘과 같은 경구용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항응고제들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하여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는 약물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와파린을 복용하고 계신데 갑자기 양배추 섭취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면 약물의 효과가 예상치 못하게 변화하여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지거나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양배추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분들은 매일 섭취하는 비타민 K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약물 용량을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단에 큰 변화를 주기 전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임의로 식단을 변경하지 마세요. 건강한 양배추를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선한 양배추는 크기에 비해 묵직하고 단단하며 속이 꽉 찬 느낌을 줍니다. 겉이 푼짙은 녹색을 띠고 광택이 있으며 상처나 시든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잘랐을 때 단면이 희고 깨끗한 것이 좋은 양배추입니다.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통 양배추는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나 랩으로 감싸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면 몇 주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른 양배추는 자른 단면이 공기에 닿으면 산화되고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랩으로 단단히 감싸거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칼로 심지를 도려낸 후 그 공간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양배추 전체를 랩이나 비닐봉지로 감싸 냉장 보관하면 심지에서 싹이 나는 것을 막고 잎의 수분을 유지하여 신선도가 훨씬 오래갑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양배추를 신선하게 그리고 영양소 손실 없이 더 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양배추에 대한 모든 지식을 마스터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양배추를 식단에 현명하게 통합하고 그 효능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핵심 꿀팁과 최종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만 알려드리는 양배추 활용 꿀팁입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양배추를 고르려면 겉잎이 선명한 녹색을 띠고 들었을 때 묵직하게 꽉 찬 느낌이 드는 것을 고르세요. 겉잎에 상처나 시든 부분 없이 광택이 나는 것이 좋은 양배추입니다. 잘랐을 때는 단면이 희고 깨끗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도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통 양배추는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나 랩으로 꼼꼼하게 감싸서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면 몇 주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른 양배추는 자른 단면이 공기에 닿으면 산화되고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랩으로 단단히 감싸거나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빨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양배추를 더욱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양배추 심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칼로 심지를 도려낸 후 그 공간에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꽉 채워 넣어주세요. 그 다음 양배추 전체를 랩이나 비닐봉지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면 심지에서 싹이 나는 것을 막고 잎의 수분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신선함이 훨씬 오래갑니다. 이 방법으로 양배추를 버리는 일 없이 알뜰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양배추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에 살짝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으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 중요한 내용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오늘부터 양배추 박사입니다. 첫째, 위 건강을 위해서라면 비타민 U가 풍부하게 농축된 양배추 심지까지 절대 버리지 말고 꼭 드세요. 생양배추 심지를 주스에 갈아 넣거나 얇게 썰어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둘째,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의 건강 목적에 따라 선택하세요. 위염이나 위궤양처럼 비타민 U의 치료 효과가 시급하다면 열에 약한 비타민 U를 살리기 위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가 어렵고 갑상선 질환이 걱정된다면 5분 이내로 짧게 쪄서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익히면 소화도 더 잘 되고 고이트로겐 성분의 영향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셋째, 갑상선 환자는 양배추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이라도 생양배추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만 피하신다면 익혀서 적당량,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이 3가지만 명심하시면 양배추를 단순한 채소를 넘어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 냉장고에 잠자고 있는 양배추를 꺼내어 여러분의 지친 위를 다독여주는 건 어떨까요? 양배추 하나로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다양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건강한 삶의 첫걸음입니다. 저희 지식생활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 유익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건강 지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성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